사람 만나고 이불킥 많이 하셨나요? 당연하죠. 저는 지금도 가끔 해요. 요즘엔 많이 줄긴 했지만.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흑역사 보존의 법칙이라고. 흑역사는 일생 동안 내가 만들 흑역사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근데 그걸 빨리 하냐, 늦게 하냐. 내 일생 동안 흑역사를 만들 일이 100개 정도야. 그게 정해져 있는 거야, 총량이.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10대, 20대 100개를 다 치워버리고 30대 이후로는 거의 안 하느냐, 아니면 10대, 20대 때 흑역사가 무서워서 뭐 아무것도 시도 안 하고 사람 안 만나고 하다가 30대 이상 때 끝없는 흑역사를 만드느냐. 그래서 이불킥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또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 대해서 하루에 진짜 1분도 생각 안 한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을, 그러니까 막 엄청 좋아하는 사람 말고 뭐 1시간 이상 하루 한 사람을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걸요? 저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라이브를 보고 있지만 뭐 이거 끄고 뭐 한 몇 시간 지나면 그래도 저는 생각나겠죠. 내일 되면 이제 생각 안 나요? 내일 돼도 생각은 나겠다. 저 같은 경우 거의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도 잠깐 한 1분 생각하다가 딴 생각 나겠죠. 그러니까 이불킥 신경 쓰지 마라, 너무. 제 성향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성향을 더욱 잘 이해하려는 거 중요하거든요. 서로의 마음에 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적 지능이 높을수록 쉬워진다, 모든 것들이. 사회적 지능이 그럼 어떻게 높아지냐? 수많은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많이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명을 만나본 사람이랑 100명을 만나본 사람이랑 다르겠죠? 사람을 보는 시야 자체가. 그럼 100명을 만나본 사람이랑 1000명을 만나본 사람이랑 또 다르겠죠? 1000명을 만나본 사람이랑 2000명, 3000명을 만나본 사람이랑 이 사람을 보는 수준이 달라지고 대하는 경험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오는 높아진 사회적 지능은 이성들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 아우라가 느껴질 수밖에 없어. 만약에 둘 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끼리 만나면 그러면 거의 잘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몇 마디 대화만 나눠도 바로 아니까. 근데 이제 한쪽은 사회적 지능이 높은데 한쪽은 조금 낮아. 그러면 조금 이제 아무래도 바로 차이가 나죠. 사회적 지능이 높은데 태호성가님도 남들을 깔보게 되거나 그런 거 있나요? 제가 학생인데 자꾸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깔보게 된다. 뭐 어떤 면에서 깔보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누군가는 당신을 깔보고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도 항상 뭔가 제가 누군가를 좀 깔보게 되거나 할 것 같을 때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타고난 게 다르고 내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조금 만약에 사회적 지능이 높다면 그래서 사회적 지능이 높을 수가 있었던 거지, 감사하게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거를 좀 진심으로 약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뭔가 병신이 있어,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저 사람이 병신인 이유가 뭘까?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운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제 정신건강도 좋고 사람들을 함부로 깔보지 않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애를 쉰 지 2년 정도 되어 가는데 이제 대학교도 복학했고 슬슬 여자친구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대화의 활동을 늘려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인위적인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더 나아가질 못하는 것 같아요. 접점은 있지만 거기서 더 발전하지는 못하는 느낌이에요. 사실 해결책은 제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겠지만 상대가 느낄 부담을 최소화해주고 싶고 정말 자연스럽게 리드해주고 싶은데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이 되진 않는 것 같아 소소하게 푸념을 늘어나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리드해주는 능력이 키워지려면 인위적인 시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인위적인 시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리드해줄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그냥 어느 정도까지 해봤냐면 20대 초중반에 소개팅이 잡히잖아요. 어디서 만나기로 하잖아. 신촌에서 만나기로 해. 그러면 그 전에 일단 그 일대를 갑니다. 사전답사. 가가지고 음식점 어디로 갈지 다 찾아보고, 음식점, 술집 일단 들어가서 조명도 봐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조명이에요. 이거 남성분들 꿀팁, 여성분들은 조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명이 너무 밝은 LED 막 쨍한 거 있죠, 밝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요. 만약에 그런 데를 음식점으로 소개팅 했는데 데려간다? 절대 최악. 은은하고 어둡고 약간 제 뒤에 있는 저거처럼 약간 웜톤의 주황계열, 무조건 그런 데로 데려가세요. 음식점이든 술집이든. 오케이? 이거 메모해두세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사전답사하고, 항상 저는 심지어 동선도 짜고 혼자서 이쪽 길로 가면 옆에 어떤 식당에 어떤 뭐 간판이 있죠. 식당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좀 웃겨.
그러면 지나가면서 저거 얘기 꺼내도 좋겠다 이러면서 입력해놓고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나중에는 내가 인위적으로 준비를 안 해도. 제가 여자인데 갑자기 1년 만에 여자애가 밥 사주고 싶어서 보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심리일까요? 여자애랑 그냥 대학교 달라지면서 멀어졌고 다툼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뭐 모르죠. 만나봐야 알죠. 무슨 심리인지는. 자, 이것도 만나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궁금하면. 왜냐? 만나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첫 번째, 그냥 진짜로 히히히님이랑 원래 좀 친해지고 싶었다거나 그냥 용기를 낸 거야. 진짜 그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보험을 팔려고. 근데 요즘에 그런 경우는 많진 않죠. 근데 생각보다 요청할 게 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전혀 안 친했고 연락 안 한 지 오래됐고 그냥 옛날에 잠깐 봤던 사이인데 근데 그 사람이 올리는 스토리들을 보다 보니까 나랑 결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제가 먼저 그냥 연락합니다. 스토리에 DM 보내서 스토리 관련된 이제 뭐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혹시 뭐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을래? 그렇게 해서 만난 경우 많아요. 그렇게 해서 친해진 경우도 많고 그렇게 먼저 저한테 온 경우도 많고. 그래서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고 만나보면 알 수 있죠. 그런 경험을 해보면 어떤 케이스로 연락 오는 경우들이 있나를 또 경험적으로 내가 데이터가 쌓이는 거니까 저런 것도 시간 뭐 특별히 없는 거 아니면 한 번쯤 나가. 밥도 사준다는데 공짜잖아. 그럼 가야지. 인간관계 경험까지 시켜주고. 타오성가님은 성격과 기질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운동을 하면서 소심한 성격은 고쳐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막 다가갈 정도로 친화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느껴지는 바로는 타오성가님은 소심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시도를 하게 된 게 계기가 있으신가요? 또 사람들을 만난 후에 만났던 사람과의 대화에서 피드백을 의식적으로 하셨나요? 아주 훌륭하고 멋진 질문입니다. 오늘 질문 중에 세 손가락 안에 꼽는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 성격과 기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게 좀 예민하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섬세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사소한 것들. 그게 감각적으로든 뭔가 직관적으로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죠. 저만 예민한지 다 이렇게 비슷하게 예민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의 결벽도 있어요. 제가 사실 지금은 많이 고쳐졌는데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막 축구하고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그럼 이제 보통 큰 이온 음료 페트병 하나 놓고 막 입대고 나눠 마시잖아요. 저는 아무리 목말라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음료수를 못 마셨습니다. 얘네들이 입댄 거를. 그게 거의 초등학교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애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걸 내가 느끼는. 그러면 거기서 제가 사회성을 위해서 그걸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네? 그래서 정말 못 먹겠는데 억지로 마시고 뭐 그런 것들이 하나씩 고쳐지는 사회화가 되는 거죠. 갑자기 얘기가 났지? 그러고 소심한 성격. 저도 굉장히 소심한 편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 새로운 사람 만나면 속으로는 항상 긴장하고 심장도 빨리 뛰고 뭐 긴장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소심해집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저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제가 원래는 혼자 노는 걸 되게 잘해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맨날 말씀하시는 게 방에 넣어놓으면 아니라 자기 방에 있으면 안 나왔대요. 하루 종일. 들어가 보면 뭐 색종이 접기를 몇 시간 동안 하고 있다거나 레고를 가지고 혼자 놀고 있다거나 뭐 그림을 그리고 있다거나 저는 항상 혼자 노는 걸 좋아했고 몇 시간 동안이고 그렇게 혼자 놀아도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남자 새끼를 좀 밖에 사람들 만나고 내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계속 어머니의 뭐 동네 사람들 아파트 주민 친구 제 또래 이제 아들, 딸 있는 애들이랑 같이 놀게 자꾸 밖으로 내보내고 그래서 저도 사회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회성이 엄청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기질이에요. 원래 타고나기는. 근데 그런 강압적인 계속 환경적으로 뭔가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렸을 때부터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사회화가 된 것 같습니다.